한 달 후에야 집계되는 거래량을 누구보다도 더 빨리 알 수 있는 비법이 있습니다. 거래량이 폭락했다는 기사들이 틈만 나면 쏟아져 나오죠? 근데 아직 집계도 안 된 거래량을 가지고 쓸데없이 공포 분위기만 조성해서 클릭 유도하려는 기사가 대부분이에요. 거래량에 대한 내용이 들어간 기사를 볼 때는 정말 자세히 보셔야 안 속습니다. 거래량은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인데,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사들을 잘못 믿으시면 내 집 마련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잘못 내리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부통령과 함께 부동산 거래량 보는 법 제대로 한번 배워보고 갈게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6월 27일 대출 규제가 시행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거래량 폭락 기사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7월 6일에 올라온 기사인데, 규제하기 직전 일주일 동안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1629건이었는데 규제한 직후 일주일 동안은 577건이었다고 거래량이 65%나 감소했다고 하네요. 65%면은 절반 이하로 떨어진 거잖아요. 이 기사는 더 심하네요. 강남 3구는 일주일 사이에 거래량이 90%가 뚝 떨어졌답니다. 송파구는 마이너스 96%에 서초구는 마이너스 93%, 뭐 완전히 멸망 수준이네요. 부동산이 드디어 대폭락하는 건가요? 기사만 보면 정말 무시무시해요. 근데 부동산 기사는 항상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자세히 보셔야 합니다. 자, 보세요. 6월 20일부터 26일까지 1629건, 27일부터 7월 3일까지 577건이라고 해놓고 3일이 채 지나지도 않은 7월 6일 아침 6시에 기사를 썼어요. 거래량이 집계된 지 3일도 안 돼서 기사를 쓰다니 기자님이 아주 부지런하시죠? 근데 거래량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라면 이 기사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기사인지 한 번에 눈치채셨을 거예요. 부동산 거래량이라는 거는 계약일 기준으로 집계됩니다.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파트 계약서를 6월 30일에 계약하고 그 다음 주인 7월 7일에 구청 가서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이건 6월 거래량일까요? 7월 거래량일까요? 거래량은 계약일 기준으로 집계되기 때문에 6월 거래량으로 집계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이건데요.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 따르면 거래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안 하면 과태료 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30일 이내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보세요. 6월 30일에 계약한 건을 구청에 7월 30일까지만 신고하면 세이브죠. 그리고 이 7월 30일에 신고된 거래는 한 달 전인 6월 거래량으로 집계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 6월 총 거래량은 7월 30일이 돼야 집계가 전부 완료된다는 뜻이에요. 6월 30일이 아니라 7월 30일이에요. 그럼 6월 30일에 집계된 6월 거래는 실제 거래량의 절반밖에 안 되겠죠? 기자들은 이 사실을 잘 알면서도 조회수 빨아먹으려고 이런 악의적인 기사를 쏟아내는 겁니다. 이게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25년 4월 23일에 보도된 기사예요. 거래 절벽이라고 하네요. 근데 4월 23일에 4월 거래량을 운운하는 게 말이 안 되죠? 기사에 나온 강남 3구, 용산구 거래량이 총 34건밖에 안 됐답니다. 그 전달에 1.6%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98.4%라는 뜻이죠. 거래량 집계가 다 끝난 7월 현재 4월의 거래량을 다시 확인해 보니까 340건입니다. 실제 거래량은 기사에 나온 거에 10배예요. 이 정도면 완전 사기 아닙니까?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21년 8월 30일에 8월 거래량을 운운하면서 거래량이 3분의 1로 뚝 떨어졌답니다. 기사에 나온 거래량은 1442건. 확실히 전달과 비교해서 3분의 1 토막이 맞아요. 근데 다시 거래량을 찾아보니까 4202건입니다. 이 정도면은 지난달이랑 거의 차이가 없잖아요? 그냥 2월부터 쭉 동일한 거래량인데 기사만 보고 덜컥 겁을 먹으신 분들은 분명히 내 집 마련 계획에 차질이 생기셨을 거예요. 19년도 기사입니다. 동맥경화 4분의 1 토막.
아까 그거보다 더 심하네요. 그런데 12월 4일 기사인데 11월 거래량을 운운합니다. 기사에서는 2055건으로 거래량이 막 올라가다가 폭삭 주저앉았는데 실제 거래량은 11,485건? 이 해에 가장 많이 거래된 거래량인데요. 와, 이 기사에 속으신 분들 시간 지나고 나서 정말 분통 터지셨을 겁니다. 2017년 이때도 거래 절벽이래요.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10월 30일에 10월 거래량에 대해서 쓰셨네요. 이것도 기사에는 3,145건이라고 했는데 실제 거래량은 6,304건으로 뭐 전달, 전전달이랑 큰 차이가 없어요. 자, 시간을 확 건너뛰어서 2007년으로 가봅시다. 정말 이런 거래량 가지고 사기치는 기사는 유구한 전통을 가지고 있네요. 기사 내용에서는 2173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 거래량은 4273건이었습니다. 이것도 딱 2배 차이 나네요. 정말 신기한 건 말이죠. 이런 거래량으로 사기치는 기사들은 하나같이 전부 폭등기에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가 떴다? 폭등기다 라고 생각해도 무리가 없겠죠. 와, 진짜 이거 이 정도까지 열심히 기사 찾아왔는데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결국 폭등기에 나오는 거래절벽 기사들은 기자들이 조회수 땡길 때 써먹는 전통놀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제 이런 기사들의 실체를 잘 아시겠죠? 아니, 근데 그럼 거래량은 한 달이 지나야만 알 수 있는 건가요? 거래량이 정말 중요한 지표라는 건 알겠는데 요즘같이 빠르게 움직이는 시장에서 한 달 후에야 알게 되는 건 좀 느리지 않나요? 자, 그래서 부통연에서 비법을 공개합니다. 한 달 후에야 알 수 있는 걸 한 달 먼저 알 수 있는 비법. 알고 보면 정말 단순해요. 월말 거래량에 곱하기 2를 하시면 그 달의 총 거래량을 한 달 먼저 미리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월 30일에 6월 거래량을 봤는데 5,728건이다. 그러면 여기에 곱하기 2를 해서 보면 한 달 후에 6월 총 거래량은 11,500건이 될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거 제가 4년 넘게 거래량만 분석해서 통계적으로 증명해낸 거의 확실한 계산법입니다. 그래서 그 달의 예상 거래량이 최근 추세보다 높다, 낮다를 확인하고 시장 분위기를 바로 파악 가능한 거죠. 근데 월말 집계도 느리다? 6월 거를 6월 30일에 알게 되면 너무 느리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보다도 1, 2주 정도 더 빨리 알 수 있는 비법을 또 부통연이 준비했습니다. KB부동산 통계의 매매거래 지수, 제가 이 지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항상 강조했어요. 아파트 거래량은 이 매매거래 지수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집계되기 전에 매매거래 지수만 봐도 거래량 대충 얼마쯤 되겠다라는 걸 거의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매주 금요일 오전 9시에 KB부동산 통계 들어가셔서 서울 매매거래 지수 딱 보면 바로 지난주 수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난주보다 높은지 낮은지만 보면 시장 분위기를 딱 일주일 시차로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기자들이 쓰는 사기에 가까운 거래량 폭락 기사들을 어떻게 걸러들어야 하는지, 그리고 남들보다 훨씬 더 빠르게 거래량을 예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정말 유용한 방법이니까 내 집 마련 전략을 세우실 때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